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섣불른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왜 고등학교가 되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간담회나 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친구가 실제로 한 40%에서 50%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비율이 그대로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화성고나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극최상위 아이들만 가니까 그 안에서 정말 중학교 때 극최상위를 했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섣부른 선행을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시고 학생들도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거에 역효과가 나는 현상들을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는 중학교 때 당연히 A를 받았었겠죠. 수학을 A를 받았는데, 물론 중학교 때 B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반대로 너무 소심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중학교 때 내가 A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요, 자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너무 많이 채찍질을 해서, 나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 지금 진도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오히려 자신감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 친구가 중학교 때 A를 받기는 똑같이 받지만 A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가도 얘는 1등급을 받겠다라는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다져졌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친구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두 번째 케이스인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마음을 먹고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친구들이 자기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항상 해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등 상하를 완성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원도 완성도가 좋고 수투도 완성도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적분학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원 수투를 나가는 게 제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섣부른 선행을 금지시키는 거죠. 저는 잘 어설프게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때 진도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턱대고 선행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내가 능력이 되고 이해도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미적분학까지 하고 가면 가장 안정적인 커리큘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내신을 잘 챙기는데 그 내신도 기본 내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응용심화, 학평 기출, 수능 기출 문제까지를 학기 중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거를 조금 더 땡겨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부분을 좀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친구냐 두 번째 케이스인 친구냐를 자기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이렉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안 되는 친구한테는 좀 돌려서 얘기도 하고 상처가 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잘하는 친구한테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지금 이 과정을 해도 괜찮아. 넌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상 블랙라벨을 해도 괜찮아. 라고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수원을 했는데 이게 누적이 그때그때마다 할 땐 잘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고등상, 고등하, 수원, 근데 그때그때 했을 때 일단 완성도가 좋은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누적을 했을 때 이 누적 테스트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복습을 해서 다시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그래도 선행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했는데 도통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가 진짜 심각한 거죠. 수투까지 했다고 하는데 수투도 몰라. 수원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어. 고등상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다 까먹었어요. 이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습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다시 복습을 통해서 이해가 이때 이런 것들을 배웠었구나 라는 것이 잘 그때그때마다 숙지가 되는 친구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선행을 좀 나가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행을 나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동네 공부방도 좋고 과외도 좋고 학원도 좋지만 제대로 된 개념 설명을 듣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방법은 뭐 인강도 있을 수 있고요. 제대로 된 개념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려면 학생이 정확하게 이 선생님의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단원을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내가 인강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반드시 판단을 해서 자기의 공부 방법과 스타일을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